안녕하세요. 레벨업 토픽의 나무입니다. 오늘은 토픽 83의 읽기 1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많이 문제 있고요. 괄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 책을 많이 읽다. 그리고 뒤에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음연, 든지, 지만, 건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하면 가장 알맞은 문장으로 좋을지 하나하나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연입니다. 음연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으로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길이 복잡하면 지하철을 타세요. 말하는 사람이 길이 복잡한지 복잡하지 않은지 지금 잘 몰라요. 네, 불확실하죠. 하지만 길이 복잡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세요. 두 번째 문장,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갈 거예요. 자, 지금 사람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말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가정하면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갈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일 비가 오면 산에 가지 않을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지금 잘 몰라요. 하지만 내일 비가 와요. 가정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서울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서울에 가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서울에 갔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연은 현재 상황으로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뒤에 다른 문장, 으세요, 을 거예요, 을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오고요. 자, 음연 두 번째 뜻입니다. 자, 음연은 두 번째로 뒤에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서 사용되는데요. 자, 또 세분해서 이야기해 보면 먼저 1번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네, 당연히 그렇죠. 분명하죠. 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려면 봄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며칠 있으면 연휴가 시작된다. 네, 연휴가 시작되려면 아직 더 며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말하는 사람이 연휴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알고 있을 때, 분명한 사실일 때, 네, 뒤에 대한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 며칠 있으면 연휴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근거로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인형이 마음에 들면 가져. 네, 이 인형이 마음에 들면 가져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인형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면 이 인형을 가져. 자, 모두 오면 회의를 시작합시다. 회의를 언제 시작해요? 네, 뒤에 사실이 이루어지려면, 실현되려면 앞에 것이 있어야 되겠죠. 모두 와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오면 회의를 시작합시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네, 책만 펴면 잠이 온다. 여러분도 그렇진 않겠죠? 음, 자, 오늘 책 봤어요. 잠이 와요. 어제도 책 봤는데 잠이 와요. 또 내일도 아마 책 보면은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 나는 책만 펴면 잠이 온다. 그리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파요. 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으로 배가 언제 아파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만 되면 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자, 지금 한 번 먹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계속 배가 아팠어요.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도 음연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음연이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 문장으로 적합할까요? 네, 그렇죠.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해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뜻이 있었죠.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나타낼 때. 그래서 정답은 네, 읽으면 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을 수 있다, 뭐 을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이 잘 어울립니다. 으면 을 거예요, 으면 을 수 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든지지만 거나는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2번에 든지입니다. 자, 든지는요. 이미 알고 있죠. 전에 60회, 64회에서도 나왔던 문법이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 게임만 하지 말고 산책하든지 운동하든지 하세요. 네, 산책, 운동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거 괜찮아요.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이번 방학에는 부산에 가든지 제주도에 갈 것이다 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을 나타낼 때 든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을 많이 읽든지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거, 지식을 쌓는 거, 뭐 선택하는 거 아니죠. 선택 상황이 없으니까요. 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든지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문장이 바른 문장이 될까요? 책을 많이 읽든지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책을 많이 읽어요. 또는 학습을 통해서 네,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러면 괜찮은 문장이 되겠고요. 자, 또 면접을 잘 보려면 책을 많이 읽든지 지식을 쌓아야 한다. 해서 든지가 잘 어울리려면 이런 문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든지는요. 무엇, 어느, 누구, 언제, 어떻게와 함께 쓰여서 어떠한 경우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든지 가기만 하면 돼요. 자, 버스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가기만 하면 돼요. 역시 버스, 택시, 걷기, 뭐 기차 여러 개 중에 선택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아까 1번 여러 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하고 의미가 네,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친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한다. 운동, 뭐 숙제, 텔레비전 보는 것 등, 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한다. 자, 세 번째로 그 가게 주인은 손님이 언제 오든지 반갑게 맞는다. 네, 아침에 와도 새벽에 와도 네, 저녁에 와도 언제 오든지 반갑게 맞는다. 자, 든지가 무엇, 어디, 어떻게, 누구, 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쓰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이 없음을, 괜찮음을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든지는요, 또 든지 이렇게 사용해서 대립, 반대되는 두 개 이상의 경우 모두 선택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 책이 싸든지 비싸든지 꼭 사다 주세요. 뭐 싸도 네, 싸요? 뭐 사다 주세요. 비싸요? 사다 주세요. 괜찮아요. 싸다 비싸 대립되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네, 둘 이상의 경우 모두 선택해요. 네, 싸도 괜찮고 비싸도 괜찮고 네, 사다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네, 먹지 않고 마음대로 하세요. 둘 이상의 경우 모두 선택을 해도 괜찮을 때. 자, 세 번째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행사는 진행할 것이다. 네, 비가 와도 행사 진행하고 눈이 와도 행사 진행할 것이다 해서
네, 든지든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네, 반대된 둘 이상의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네, 모두 선택해도 괜찮은 걸 나타낼 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든지는요, 또 네 번째 뜻으로 이미 끝났거나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네, 형식적인 부분, 과거형 써야 되겠죠. 끝났거나 일어났을 거라고, 네, 생각되는 일. 친구는 여행을 갔든지 출장을 간 것 같다. 네, 여행은 갔나? 네, 또는 출장을 갔나? 전화를 안 받는다. 둘 중에 하나 했겠죠. 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여행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출장을 갔을 거라고 생각해 둘 중에 하나 했을 거라고 친구가 네, 여행, 출장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갔든지 출장을 간 것 같다. 자, 다섯 번째로 미래를 나타내는 객과 든지가 함께 쓰이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일은 영화를 보겠든지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앞에 내일은 영화를 보든지 네,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앞에는 개 사용하지 않고요. 뒤에 그냥 을 거예요. 네, 미래 의지 나타내는 거 뒤 끝에 한 번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또 든지는 명사하고 같이 사용해서요. 역시 또 아까 동사, 행동, 두 가지 이상의 행동,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 자, 이제 명사일 때는 네, 명사니까요. 여러 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네, 상관이 없음을 역시 똑같죠. 동사든지하고 네, 명사이든지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만 네, 다를 뿐입니다. 구두든지 운동하든지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밥이든지 빵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네,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지만이 나왔는데요. 지만도 전에 회차에서 나왔던 문법이죠. 그리고 초급 문법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다시 뜻을 살펴보면 네,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뒷문장에서 이어서 말을 할 때 사용하죠. 앞과 뒤가 반대되는 문장. 동생은 키가 크지만 형은 작다. 형은 운동을 잘하지만 동생은 못한다. 어제는 도서관에 갔지만 오늘은 안 갔다. 네, 이미 1번의 뜻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만은요,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네, 앞 내용, 인정하면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인정하면서 뒤의 내용이 앞 내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도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한국 신문을 읽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네, 저는 매일 한국 신문을 읽어요.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신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서 네,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네, 먹을 수 있어요, 매운 음식. 하지만 저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처음에는 아르바이트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 네,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에 내용이 앞에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도 지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만은요.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조건이나 다른 내용을 덧붙여서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동생은 공부도 잘하지만 성격이 아주 좋다. 이해했나요? 비빔밥이 맛있지만 불고기가 더 맛있다.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빌려줄 수 있어? 네, 앞에 거,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인정하면서, 네, 뒤에 또 다른 내용을 또 덧붙여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지만 1번하고 2번 의미 있었죠? 3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1번하고 2번은 앞에 거하고 뒤에 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들 있었죠. 하지만 3번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반대가 아니라 앞에 내용 맞아요. 그러면서 네, 뒤에 새로운 거, 새로운 내용, 다른 내용을 덧붙여 말할 때도 사용하니까 1번, 2번지만 하고 3번지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만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네, 틀린 문장이 되겠는데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점점 쌓이겠죠.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좀 지만을 넣어서 괜찮은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책을 많이 읽지만 지식을 쌓을 수 없다. 뒤에 없다가 나오면 우리 2번 의미 있죠.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뒷 내용이 앞에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의미의 2번 의미의 문장으로서 맞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4번 건화 볼까요? 건화는 네, 역시 또 전에 등지할 때 같이 설명을 했었죠. 등지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지를 건화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의미도 똑같아요.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한 또 여러 상황 중 하나의 상황일 때 일요일에 혼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세요. 내일은 춥거나 눈이 오겠습니다. 나는 아프거나 힘들 때 가족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거나 공무원일 거예요. 아요? 자, 거나 여기 된지로 바꿔도 네, 괜찮습니다. 자, 또 건화는요.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어떻게 함께 쓰여서 어떠한 경우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까 든지도 똑같았었죠. 네, 든지도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어떻게 함께 쓰여서 네,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어디에 가거나 사랑을 받는다. 그 가게 주인은 손님이 언제 오거나 반갑게 맞는다. 네. 자, 또 건하거나 구성으로 쓰여서 네, 대립되는 둘 이상의 경우 모두 선택함을 나타냈는데요. 아까 든지든지도 마찬가지였죠. 그 책이 싸거나 비싸거나 꼭 사다 주세요. 뭐 그 책이 싸든지 비싸든지 사다 주세요. 이 음식을 먹거나 말거나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행사는 진행할 것이다 해서 든지든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단 조금 아주 미세하게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든지든지보다는 건하거나를 사용하면은 네, 이러한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든지도 이미 끝났거나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된 일에서는 엇과 함께 쓸 수 있었죠. 거나도 네, 같습니다. 친구는 여행을 갔거나 출장을 간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 자, 그리고 든지는 네, get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말했었죠. 역시 또 거나도 get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화를 보겠거나 아니고 내일은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거나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네, 안 되겠죠. 자, 건화를 사용해서 괜찮은 문장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거나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네, 지식을 어떻게 쌓아요? 자, 이거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면접을 잘 보려면 책을 많이 읽거나 지식을 쌓아야 한다. 네, 아까 등지에서도 나왔던 문장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 83의 1번 읽기 문제는요. 정답이 뭐였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실력이 네, 괄호 땡땡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좋거나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좋지만 취직, 좋으면 취직, 좋든 취직. 네, 정답 찾으셨나요?
그렇죠.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네, 모두 맞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나는 기분이 안 땡땡 바로 화가 날 때 운동을 한다. 언제 운동을 해요? 기분이 또는 화가 날 때. 네, 찾았죠.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날 때 운동을 한다. 네, 모두 맞았습니까? 네, 오늘은 83회 읽기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 레벨업 토픽의 나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